문제는 발목이었어요. 발목. 이 발목이 굵기가 그 체질별로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 발목의 굵기도 그렇지만 이 발목의 건강 상태. 이거는요, 제가 그 공민준 씨가 이제 새벽에 그 라이브를 마치고서 계속 이제 어떤 이제 일정을 보기 위해서 라이브를 껐는데 좀 걱정이 돼가지고 언제 다시 라이브를 하나 봤더니 지금 이제 얼마 안 돼서 라이브를 시작했더라고요. 이거는 잠깐 이제 음을 좀 음속을 해놓고 그 이제 발목의 굵기가 체질이랑 관련이 있는데 범위는 제가 터프마인드 체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터프마인드 체질 중에서 그러면 양인과 음인이 있는데 이 양인과 음인의 이 발목의 굵기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 통영 살인 사건의 범인을 터프마인드 체질의 음인으로 생각했잖아요. 처음엔 양인으로 봤다가 근데 음인이라고 봤는데 그 부분은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제가 확정이 아니고 추정이고 유추지만 그래도 거기에도 그래도 좀 정확성을 기해야 돼서 이제 이 터프마인드 체질의 양인으로 그렇게 보여요. 왜 그러느냐? 저는 발목 있잖아요. 이 범인이 그 한쪽 발목이 이렇게 안으로 꺾여지게 걸었고 그쪽이 뭐 평발이 있다고 했는데 평발은 사실 뭐 모든 체질에 다 올 수 있어서 평발로 체질을 알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발목에 이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발목은 우리 그 신체 중에서 뼈는 제가 이 5개의 카테고리 중에 어디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 신장 카테고리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뼈가 좀 어디가 좀 불편하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텐더마인드 체질과 터프마인드 체질 중에 터프마인드 체질일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자, 여기 이렇게 반지 낀 거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끼웃이라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건데, 여기가 이제 이 텐더는 이 신장이 항진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 2개는 저하, 2개는 항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깎아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항진이 꼭 좋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기능이 넘쳐가지고 지나쳐서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뼈가 어떤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항진되어 된 거보다는 저하된 체질이 뼈에 더 이상이 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신장이 만약에 팀장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팀원에 속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뭐 방광도 거기에 들어가고 신장 카테고리에 그리고 당연히 신장은 거기에 끼어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얼굴에서는 그래서 귀에 문제 있는 분들 이제 이 신장이랑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머리카락 또 뼈 이빨 이런 게 다 이제 이 신장 카테고리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 뼈를 말하는 거예요. 발목도 뼈는 뼈잖아요. 근데 발목이 굵기가 훨씬 굵어요. 음인이. 그러면 발목이 굵으니까 더 강하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은 만약에 발목이 굉장히 이렇게 발목의 기능이 좋아야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운동 종목 중에서는 마라톤 그리고 피겨 스케이팅 같은 게 발목의 힘이 굉장히 강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라톤이나 피겨 같은 그런 특정 종목 체질에 굉장히 이렇게 잘하는 체질이 있어요. 바로 이 텐더마인드 체질의 음인이에요. 사상의학 용어로 얘기하면 소음인. 그래서 소음인의 그런 마라토너도 많고요. 손기정 선수도 당연히 이 소음인이시고요. 그 다음에 뭐 피겨에도 굉장히 강한 체질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발목이 얇아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 텐더마인드 체질의 음인이 발목이 얇다 그러면 발목이 얇다 그래서 발목이 안 튼튼하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어떤 그 기능 저하, 기능 항진에서 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균형만 잘 맞아 있다고 하면 가장 발목이 강한 경우에는 이 텐더마인드 체질의 음인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발목이 강한 거는 이제 그렇다 치고 발목의 굵기는 어떤 거랑 상관이 있느냐? 그거는 저는 12년밖에 체질 실천한 게 아니어서 그건 전문가분의 영역이어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발목에 그런 이상이 보였다. 그 CCTV에 나와 있는 그 통영 살인 사건의 그 범인이 그게 쇼가 아니라 진짜로 발목이 이상이 있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텐더보다는 터프마인드 체질일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목을 굵은지 얇은지를 봐서 발목이 얇다 그러면은 소양인일 확률이 높고요. 이 파이어 타입, 불 타입일 확률이 높고 발목이 좀 굵다 그러면은 이 터프마인드 체질 중에서
음인일 확률이 높아요. 이거는 좀 실제로 좀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뭐 일반인을 예로 들 수는 없으니까 남자 연예인 중에서 그렇게 발목을 이렇게 드러낸 그 프로필 사진이 나와 있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터프마인드 체질 중에서 양인 중에서는 저희 그 포휴먼 타입스 연구소, 사체질 연구소에 전체 공개로 되어 있는 사람은 김종국 씨예요. 가수, 그 터보 멤버죠. 김종국 씨. 그분은 워낙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바지를 입었고 반바지 입은 모습이 그 프로필 사진에 많이 나와 있어요. 보면은 김종국 씨, 그러니까 터프마인드 소양인의 발목과 그 다음에 터프마인드의 그 태음인의 발목 차이를 비교할 때 그 태음인으로 예를 들 수 있는 사람은 제가 트럼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트럼프가 터프마인드 체질의 음인이어가지고. 근데 이 트럼프는 그런 늘, 태음인은 워낙 격식을 중요하게 하긴 하거든요. 권위를 중요시하고. 그래서 양복 입은 사진만 있고 반바지 입은 사진은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는 사진을 제가 아직 못 구했지만 마동석 씨도 같은 체질이거든요. 트럼프랑 마동석 씨랑 이 터프마인드 체질의 음인인데 마동석 씨 한번 그 프로필 사진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발목의 굵기를 왜 얘기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마동석 씨의 사진이 제가 이제 있는데 발목이 굵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마동석 씨의 지금 모습이거든요. 보면은 발목이 좀 굵은 거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를 늘 보는 저는 그게 보이는 게 좀 더 이렇게 탁 와닿지만 그거를 유심히 안 보신 분들은 잘 그게 이제 안 와닿을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이 터프마인드 체질에 왜 범인이 많냐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나와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성격적인 면도 좀 그런 면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여서 그 중요한 거는 그 발목에서 이제 힌트를 얻은 거고요. 또 하나는 물론 이제 그 우리 그 민준 씨의 이야기를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굉장히 이제 의심을 갖고 일단 봐야죠. 근데 저는 이거 사람 보는 훈련이나 마찬가지예요. 체질 훈련은. 그러니까 사람 보는 훈련을 벌써 그러면 12년 했다는 거니까 딱 그래도 보면은 텐더인지 터프인지는 알거든요. 그리고 제가 텐더 체질이에요. 제가 텐더로 감별받았기 때문에 텐더에 아무래도 더 끌려요. 그래서 뭐 제 주변에 있는 분들, 뭐 제가 정하는 주치라든지 어떤 무슨 뭐 볼일을 본다든지 어떤 무슨 뭐 주로 가는 단골 뭐 어떤 식당이 있다든지 뭐 그런 데가 있으면 기왕이면 저는 텐더마인드 체질 사장님이 운영하는 곳을 가겠죠.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게 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체질만 봐서는 안 되고 체질 위에 인품이 있기 때문에 인품도 봐요. 근데 물론 인품은 이게 뭐 하루아침에도 인품이 안 좋은 인품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매일매일 수행을 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저도 뭔가를 하면은 되게 꾸준히 성실하게 하는 편이어서 인품 수행을 이렇게 게을리 하지는 않는데 물론 저도 뭐 실수하거나 뭐 저도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봤을 때 인품도 좀 보여요. 인품은 어떻게 나누냐면 인품이 좋다. 그러면 우리가 진 인품이라고 해요. 인품이 좀 낮다. 그러면 망 인품이라고 하거든요. 그 진 인품인지 망 인품인지도 이렇게 보면은 좀 보여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민준 씨를 볼 때 저만의 어떤 그런 잣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그거랑 부합하지 않았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뭐 응원을 하거나 이렇게 제가 여기다 공유하지도 않았을 건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을 저도 이제 민준 씨를 어떻게 보면은 응원하고 지금 도와주고 싶은 입장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지금 통영에서 지금 그러면은 5일째 있는 건가? 금, 토, 일, 월,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그러고 잠도 못 자고 그러고 뭐 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하니까 뭐 거기에 많은 분들이 후원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러는 마음이 이제 도와주는 마음일 때 아무나 도와주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도와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운이 좋은 그러니까 운이 좋을 사람을 도와줘야 나도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기준은 아니고 저는 체질은 뭐 상관이 없어요. 이분이 터프였어도 저는 응원했을 건데
인품이 높아 보이는 사람을 저는 후원하거나 지지하거나 응원하지, 인품이 낮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겠죠. 그래서 저도 물론 뭐 틀릴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는 제 채널이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보셨을 때는 뭐 듣보잡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사체질을 실천한 지는 12년 됐지만, 그 전에 또 10년 동안은 그 사상의학 한의원 3군데, 또 팔체질 한의원 3군데를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그런 체질에 대한 어떤 뭐 태도라든지 마인드는 누구 못지않게 좀 열정이 있고, 그거에 대한 좀 관심도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 영상에 보고 싶은 것만 딱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딱 듣고, 체질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함부로 이야기하시거나 댓글에 그러는 거는 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다른 데 가셔서 보시면 돼요. 굳이 왜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면서 업보를 쌓으세요. 이 업보, 나쁜 업보를 쌓으면 반드시 자신한테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더 이 채널에 굳이 오셨으면 좀 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빨리 나가시면 돼요. 그게 바로 안목이에요. 그래서 안목이 있으시면 아마 맞지 않는다 싶으면 바로 나가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좀 보면서 댓글을 달아야 되겠다 그러면 좀 찾아보고, 이 영상이 2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좀 알아보고 이야기를 하시면은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민준 씨의 얘기를 저도 이제 뭐 필터링해서 듣죠. 어떤 부분들은 또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좀 걸러서 듣는데, 그 범인이 지금 통영을 떠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제가 오전에 그 공유해드린 영상에서 보면, 전문적인 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민준 씨는 뱃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살해당하신 분은 제가 어떤 체질로 보인다 그랬죠? 지금 살해를 한 사람, 범인의 체질은 제가 그때도 터프는 터프일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양인일지 음인일지가 좀 헷갈렸는데, 이제 양인인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 살해당하신 분은 체질은 수정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양인으로 보여요. 이렇게 봐도 텐더의 양인으로 보이고요. 저렇게 봐도 텐더의 양인으로 보여요. 텐더의 양인인 이 집주인 66세 부인께서는 형편이 그러니까 굉장히 성실하셨다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 뭐 미용 일도 하시고 그렇게 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 집을 지은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어쨌든 자리를 잡고 이렇게 살면서 많이 베푸셨나 봐요. 그리고 여기는 마을이 작아. 그러니까 그냥 무슨 우리 집성촌만큼은 아니겠지만 뭐 누구네 집에 뭐 숟가락이 몇 개 있고 누구네 아들이 뭐 어떻고 뭐 누구네 딸이 어떻고 이런 거를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으면은 막 도와주시고 이렇게 좀 많이 베풀고 그렇게 사셨나 봐요. 텐더의 특징이에요. 그런 모습이. 그리고 근데 사람들을 굉장히 격의 없이 대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좋게 보는 게 또 이 텐더의 양인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텐더의 양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딱 안 와닿으시니까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이제 민준 씨 요 체질,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엊그제 보여드렸던 여기 요 깡철중 요분 요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개념적인 거부터 난 너무 어렵다. 네가 올린 예전 영상 많지만 나는 보기 귀찮다. 나는 별로 이렇게 깊게 막 이런 걸 알아보고 하고 싶지 않고 나는 빨리 너한테 댓글을 달고 싶어. 좀 이런 거를 빨리 지금 여기서 얘기해봐. 그런 분도 있을 테니까. 어쨌든 그 예의가 없는 거긴 한데 그래도 대응을 해드릴게요. 말씀을 지금 드릴게요. 이 텐더랑 터프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미국에 그 심리학의 계보가 있는데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분이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있어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우리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 그런 유명한 말을 한 분이에요. 윌리엄 제임스가 사람을 크게 텐더 마인드와 터프 마인드로 나뉜다고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를 제가 자주 인용하는 포 휴먼 타입스 연구소, 그러니까 사체질 연구소에서 기존의 그 사상의학이랑 그거를 융합시킨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 텐더마인드 체질에는 태양인과 소음인이 있고, 제가 이제 이쪽에 붙였을 때 이거 방향이 바뀌어서 그때 설명을 처음에 반대로 했는데, 텐더마인드에 이 태양인과 소음인이 있고, 터프마인드에 소양인과 태음인이 있다. 그러니까 공기 타입과 워터 타입은, 물 타입은 텐더고,
터프는 불 타입과 흙 타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는 아주 직관적으로 어떤 거에서 드러나냐면은요, 희한하게 나라마다 다 보면은 이렇게 양자 구도를 이루는 게 있죠. 뭐예요? 약간 진보적인 어떤 그런 색을 띠는 어떤 단체가 항상 있고, 보수적인 색을 띠는 데가 어느 나라든 다 있어.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그게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텐더와 터프의 차이예요. 응? 그리고 우리나라는 결혼을 좀 비정상적으로 해요. 뭐 비정상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조건을 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러워하는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선진국에서는 연애할 때 상대방 볼 때 성격을 본대요. 성격이 1순위야 무조건.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돈, 외모 이런 게 더 이제 먼저 선순위에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뭐 학력, 스펙, 집안 이런 거.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나라들은 제일 처음에 보는 게 성격이거든요. 성격이 그래서 안 맞으면은 거기는 뭐 바람 피고 불륜 저지르고 이렇게 안 하고 바로 그냥 헤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워낙 체면을 중시해서 이제 쇼윈도우로 살면서 그 가정에 있는 것처럼 꾸며야 되니까. 근데 욕망은 안 참아지니까 바람 피고 불륜하고 이게 많아서 이제 우리나라는 불륜의 성지, 뭐 불륜공화국이다 이제 이런 오명이 붙었는데, 성격이 안 맞아. 못 살겠어. 그러면 서양의 그런 유럽이나 그런 나라들은 바로바로 헤어지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 성격 차이로 헤어졌어요. 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그런 이야기 있죠. 그 순위가, 이혼이나 결별의 그 순위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성격 차이로 헤어졌어요가 몇 위에 들어가는지는 항상 바뀌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만나는, 성격을 보고 만나는 게 정상적이라고 저는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는 나라에서는 헤어졌을 때 첫 번째 이유가 성격 차이라고요. 그 성격 차이를 바꿔서 말하면은 바로 체질 차이예요. 무슨 체질 차이냐? 텐더 대 터프, 터프 대 텐더. 그거를 성격 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성격 차이는 남녀 간의 뿐만 아니라 또 정치의, 정당의 차이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면에서의 갈등, 또 이런 범죄에서의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일어나는 것들, 거기에 모든 면에 다 그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4개의 체질 이론은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곳이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범죄자는 터프마인드 체질에 많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4개의 체질 중에서 이 태양인을 굉장히 다들 좀 생소해 하셔요. 왜냐면은 별로 없다 그랬거든. 근데 그 1894년이죠. 그러니까 갑오 농민 전쟁, 그 동학혁명 일어났을 때, 그때 그 이재마 선생이 살던 시대를 봐요. 그때 무슨 인스타그램이 있어, 무슨 유튜브가 있기를 해, SNS가 있기를 해, 뭐 블로그를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무슨 차가 있어요. 그리고 막 이재마 선생님이 뭐 얼마나 이렇게 집안 환경이 부유하신지 모르겠는데 막 말이 몇 마리고 막 그런 게 늘 제공돼서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한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분이 사셨던 곳이 이제 뭐 그 함경남도 거기 함흥이라는 지역인데, 아무래도 거기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모으기가 십상이었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 데이터가 더 쏠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에 와서 이 4개의 체질, 4체질론에서 봤을 때는 태양인은 100명이면 11명 정도? 그리고 이제 소음인은 한 22명 정도? 소음인이나 태음인이나 비율이 비슷해요. 태음인도 한 22명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다 소양인이기 때문에 한 45%?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이 태양인에 먼저 생소하니까 주변에 별로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이재마 선생이 동의수세보원에는 아주 적은 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하나도 없을 거라고 보통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잖아요. 민준 씨, 아까도 이제 여기 이 깡철중 전직 형사, 그리고 또 보여드린 분 또 누가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요분 권땡땡 프로파일러, 또 여기 배땡땡 프로파일러, 이분도
다 이거예요. 지금 벌써 몇 명이야. 이거 갖고 있는 자료 중에서 이 체질이 지금 오히려 제일 많네. 그리고 또 이거 넷플릭스에서 히트했던 드라마예요. 참교육. 여기에 이제 나왔던 이 주인공 있잖아요. 나화진 역 맡았던 김무열 씨는 우리 지금 이 민준 씨가 자기가 그 팝콘 TV의 제목을 달 때 악인전의 실사판이라고 했을 때 그 악인전에 나왔던 배우잖아요. 기억나세요? 저는 이제 좀 무서운 영화를 잘 못 봐가지고 그거를 못 봤는데 거기에 주인공이었다고 거기 나와요. 인터넷에 치면은.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형사와 그 전직 그 조폭이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뭔가 일을 도모하는 거잖아요. 그때 나왔던 형사 역이 바로 이 김무열 씨고, 그 다음에 그 조폭으로 나왔던 사람이 바로 마동석 씨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참교육의 주인공의 장인 역할을 했던 사람, 이성민 배우도 요 체질이에요.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요 체질이 굉장히 많이 분포해 있는 또 직종이 있어. 보통 뭐 예술계, 연예계, 뭐 배우, 그리고 음악하는 사람. 왜냐면은 요 네 개의 체질이 각각 이 감각 있잖아요. 뭐 시각이라든지 청각이라든지 뭐 후각이라든지 뭐 미각이라든지. 근데 발달한 게 다 달라. 근데 이 텐더의 에어 타입, 공기 타입은 제일 발달한 게 바로 청각이에요. 청각이 예민해야 음악하는 그 뮤지션한테는 굉장히 꼭 필수거든요. 그래서 또 뮤지션에 많아요. 또 태양엔 누가 있나 보자. 이건 이제 뭔지 아시죠? 여기 지폐죠. 여기에 또 여기 말고 이제 주화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위인이잖아요. 모델 5명 중에 3분이 다 요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죠. 그러면 지금 이제 민준 씨가 계속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법으로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지금 경찰이 손을 못 쓰고 있어. 그러니까 이 법의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법의 한계라는 거는 증거가 있어야지. 근데 증거가 없어. 그리고 거기 CCTV에 있는, 물론 그 화면에 나와 있는 사진이 있지만, 그러니까 범인 같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CCTV에 나와 있는 옷이랑 다 똑같은 거, 뭐 모자, 복면, 토시, 윗도리, 바지, 그리고 뭐 무슨 그 운동화 그 브랜드가 있었잖아요. 그 브랜드. 그거 다 해가지고 다 입어봐. CCTV 찍어볼게. 이렇게 하기도 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뭐 그 돌아가신 요 체질로 추정되는 그분이 여기 이제 목에 왼쪽이었지. 여기에 이제 자상 있고 여기 뒤에 이제 절상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이제 크게 큰 상처가 뒤에 있었고, 이제 여기인데 여기가 오히려 그 동맥이 더 이제 굵기 때문에 훨씬 더 출혈이 많이 있는 부분이 이제 이쪽이라고 하는데, 아니면 거기 그 칼이 그 흉기로 보이는 그 칼을 찾아내든지, 아니면 그 범행 현장에 이 범인의 어떤 흔적이 남아있든지, 뭐 지문이라든지 머리카락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고, 아니면 뭐 그 피해자랑 몸싸움이 있어서 피해자의 그 몸에 뭐 손톱에 그 범인의 어떤 그 DNA가 채취된 게 있든지 뭐 증거가 있어야죠. 근데 상황은 아무리 봐도 어떤 사람이야, 범인이. 근데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법정에 세워요. 어떻게 수갑을 채워. 그러니까 그 지금 증거를 찾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경찰에서도 그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건 이제 제 그냥 추측이에요. 제 내피셜이에요. 이제 조금 들은 거를 좀 걸러서 들었을 때. 그래서 지금부터는 증거 싸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증거는 완전히 100%안 남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한 동네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한 동네, 그리고 바로 그 옆 동네, 이제 크게 봤을 때 그 인근 마을 이렇게 봤을 때 그 카테고리의 사람이라고 하면 분명히 뭐 들은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그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다 증언을 해줄 만한 사람인데 증언을 해주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발목
발목 때문에 터프는 뭐 다 뼈가 아무래도 신장 기능이 저하증이기 때문에 텐더에 비해서는 그 뼈 자체가 좀 약할 수는 있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특히 이제 이 터프의 양이는 뼈가 더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지만 여자는 또 골다공증이거든.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이 주는 그 신호가 이 머리카락이든 뼈든 같은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어떤 거에서 그 힌트를 얻었냐면 지금 이제 통영에서 벌써 이제 5일째 있고 거기에 이제 그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모니터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깡철중 그 유튜브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크라임 카너서 분도 통영에 내려갔던 거를 엄청 많이 찍었는데 그것도 지금 민주 씨가 계속 다 모니터링 했기 때문에 갖고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직접 내려가서 사람들하고 직접 대면하면서 막 이것저것 탐문하고 탐사를 했더니 그 범인이 민준 씨랑 같은 연배의 연령이래요. 민준 씨는 이제 94년생이잖아요. 갑술생 개띠. 같은 연배, 비슷한 연배고, 그리고, 저는 이제 잡히지 않길래 가만히 숨어서 숨죽이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래. 막 돌아다니고, 노래방도 엄청 가고, 술도 엄청 먹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유흥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를 똑같이 일상생활 하는 것처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특징은 또 물론 터프가 아무래도 더 간 기능이 항진돼서 더 이제 그런 술이 세고 또 워낙 자기를 드러내는 거 좋아해서 한국에서 노래방이 잘 되는 이유도 터프마인드 체질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혼자 맨날 가서 놀겠어요. 그리고 술을 그렇게 좋아하면 뭐 취중 진담이라고 술 먹었을 때 뭔가 이야기도 또 툭툭 튀어나오고 할 텐데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왜 얘기를 못할까? 여러분 같으면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마을에 별로 사는 사람도 없는데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얼굴을 보고 살아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은 혼자 생활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뭐 부모님도 있고 뭐 친척도 있고 뭐 조카도 있고 다 그렇게 있나 봐요. 그러면 벌써 막 사람들끼리 얽히고 설킨 게 그런 관계가 얼마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용기를 내가지고 증언을 하고 제보를 한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울까요? 그러니까 그게 남의 얘기일 때는 모르겠지만 딱 그게 내가 닥친 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게 쉬울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엊그제 그 영상을 하나 본 게 있는데 이제 이거랑은 다른 건데 태권도 학원에서 관장이 3살인가 4살인가 5살 어린 애를 학대해서 이제 죽이거든요. 근데 그 학대하는 장면이 이제 CCTV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학대하는 그 모습이 정말 차마 이제 말로 못할 정도로 좀 굉장히 좀 참혹한데요. 아기가 되게 작아. 근데 애를 이렇게 발목을 잡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애를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애를 이렇게 그 있잖아요. 매트. 그 태권도 할 때 보면은 매트 깔잖아. 거기에다가 이렇게 애를 막 쳐박기도 하고, 애를 그 약한 팔을 이렇게 잡고 거기다가 자기 팔이랑 무슨 줄로 연결해서 애를 이렇게 막 이렇게 돌려치는 그런 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놀라웠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 관장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터프마인드 체질이에요. 괜히 강력범, 연쇄살인범의 터프마인드 체질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인품이 높은 터프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주변에 그 관장을 둘러싼 사범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애기들은 다 어린 애기들만 있었어. 그러면 그 사범들은 그거를 보면서 왜 제지하지 않았을까요? 관장님이 이렇게 하면은 안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좀 좋게라도 말해서, 제가 이렇게 잘 타일를게요.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었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 이제 사범들도 다 공범인 거잖아요. 그래서 송치가 됐는데 아이는 죽었고 얼마나 심하게 그렇게 참혹하게 했는지 아마 그 뉴스 보시면은 나올 거예요. 참. 근데 그 사람들은 또 그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다 이렇게 또 억울한 거를 법정에서 이렇게 그 표시하는 것들을 다 자기들은 또 그거를 반론을 다 그렇게 했나 보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처럼 만약에 거기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관장인 거고 관장은 이 사범들의 어떻게 보면은
직장의 상사기 때문에 내 목줄을 쥐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관장이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할 때 이 사범들이 여기를 잘릴 각오를 하지 않는 한 바른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입 바른 소리를? 그러니까 왜 그 전에 그런 실험 있잖아요. 무슨 밀그램 복종 실험이라고 해가지고 그 상급자가 나한테 굉장히 그 부당한 일을 시켜도 거기에 결국에는 순응하게 된다는 그런 실험이 있잖아요. 그 실험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은 지금 그 마을에 다 또 연세가 높으시고 그렇게 젊은 사람은 별로 없을 텐데, 그러면 젊은 사람이 지금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맨날 막 활보하고 다니고 노래방 가서 노래도 부르고 술도 엄청 먹는다고 하면은 저는 딱 그게 이제 좀 그려지거든요. 그 노인들은 만약에 알고 있어도 그냥 나이 먹은 거 자체로 사람은 다 약해져요. 그리고 그렇게 저렇게까지 사람을 무섭게 죽일 수 있는 사람이면 나도 와서 죽이겠네,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좀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경찰에서는 아무리 민준 씨가 제보를 했다 그래도 그게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법정에 세워도 또 경찰만 또 우스워지는 꼴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단계가 아닐까. 그러면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방법은? 그리고 그 피해를 당한 그 가족들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또 2차 가해를 받기도 하잖아요. 뭐 아들이 범인 아니냐, 뭐 남편이 범인 아니냐, 이런 것도 얼마나 댓글에 그렇게 쉽게들 말해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거 다 인과응보다, 천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거는 어차피 경찰이 다 알아서 가족부터 벌써 다 탈탈 턴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댓글 달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까지도 남편이다,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만으로도 그분들은 그 동네에 지금 있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아마 피해 있거나 잠깐씩 이제 집에 오거나 그럴 건데, 그래서 그 가족들은 뭐 어떻게 나설 수 없고, 또 남편분은 또 나이가 있을 테니까, 그러면은 생각해 보니까 그 통영에서 지금 혼자 지금 남아가지고 혼자 저렇게 고군분투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혼자 싸우고 있는데, 어차피 그 깡철중 채널이라든지 또 크라임 카너서는 또 본인들의 어떤 분야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니까, 이제 지금 뭐 민준 씨를 도와줘서 누가 옆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서포트 해주면 좀 저기 할 텐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고, 또 이게 다른 일로 서포트 해주는 게 아니라 범죄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되게 다른 사람이 도와주기도 무서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게 이렇게 비유하면 또 너무 또 댓글에 너무 비약하는 거 아니냐고 또 뭐라고 또 달릴 수도 있는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독립운동할 때 드러내고 했겠어요? 드러냈다가 하면 바로 잡혀가, 바로 죽임당해. 그리고 조금만 도와준 거 알면 그 사람도 바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좀 그게 좀 그려지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말할 것도 없네. 그때는 뭐 이렇게 SNS가 있어서 유튜브에 얘기라도 하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자기가 뭐 해코지를 당하거나 그 범인이라든지 범인 가족한테 린치를 당하면 이 시청자들이 보고 있다가 어떻게 다음 그런 수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 그때는 무슨 뭐 휴대폰이 있기를 해, 무슨 뭐 블로그가 있기를 해. 그러니까 그냥 혼자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나라를 구할 일념으로. 근데 내가 나라를 구하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나라는 그 사람을 구해주나요? 진작에 나라가 침략당하지 않도록 나라가 먼저 손을 썼어야 되는데, 오히려 높으신 분들은 그냥 그러고 있고, 정말 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런 사람들, 그냥 정말 민초들, 서민들이 나서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그렇게 막 할 때 누가 그 사람들을 그러면 엄호해 주죠? 약간 그런 게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지금도 이제 보니까 민준 씨가 그 인스타그램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유튜브에도 쇼츠가 있고, 이제 라이브를 지금 한 서너 개 올렸는데, 원래는 댓글창에다 열려 있거든요. 근데 댓글창을 보니까 다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인스타도 웬만한 건 다 닫아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한번 뭐 믿었으니까 그거를 중간에 의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워낙 댓글들에
아유, 안 봐도 비디오예요. 제 영상에 달리는 댓글만 봐도 알아. 그러니까 그런 댓글들에 저는 딱 봐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텐더마인드 체질이기 때문에 항상 텐더가 어떤 곤욕을 치른다 그러면 그 곤욕을 치르고 고통을 주는 건 터프거든요. 터프랑 텐더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체질 충돌의 법칙이 그래. 보세요. 체질 충돌의 법칙이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무슨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 본성을 타고났어.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이성으로 본능을 컨트롤하니까 이제 얘네들과 같은 그런 거는 일어나지 않는데 이제 보면은 이 터프는 그냥 본능에 이 텐더를 킬링하려는 본능이 있어. 근데 인간은 다행히 이성이 있어서 그걸로 자꾸 본능을 이렇게 잘 컨트롤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인터넷에 유튜브에서는 본능을 컨트롤할 필요는 없죠. 여러분이 저한테 악플 달 때 나는 실명이 뭐고 내 사진은 뭐고 나는 뭐 하는 사람이고 이런 걸 다 얘기하고 저한테 악플 달아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 막 그렇게 할 때 그런 본능이 더 드러날 수도 있어요. 아이 물론 안 그러신 분이 훨씬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텐더랑 터프는 그런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댓글도 많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의 댓글마저도 다 안 보이게 댓글을 다 닫을 수밖에 없는 거는 이 터프의 공격이 너무 세기 때문이에요. 터프는 무섭습니다. 진짜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이게 사람인가? 이게 진짜 이거 귀신신 거 아닌가? 악마 아니야? 이 정도의 댓글들을 써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런 댓글들 때문에 악플 때문에 뭐 연예인이 자살하고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댓글들이 너무 많았지. 그래서 결국엔 댓글창을 닫았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지금만 있을 것 같아요? 그 독립운동 할 때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뭐하러 이 짓을 하지? 라고 느끼는 순간이 없을까요? 물론 뭐 민준 씨도 어떤 무슨 포상금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야. 딱 보면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약속을 했잖아요. 자기는 그 포상금 받아도 뭐 정말 최소한의 경비 이런 거 빼고는 내가 사적으로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뭐 돈을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뭐 조회수를 바라고서 뭐 생계를 위해서 원래 했던 유튜버도 아니야. 저도 지금 유튜브 한지 2017년부터 했어요. 유튜브로 막 돈을 벌려고 했으면 2017년부터 했으면 지금 엄청 많았겠지, 구독자가.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했으니까 이 모양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좀 더 세상에 도움이 되고 하는 말을 하고 싶어. 그래서 나라를 구하려고 만약에 그 독립운동을 하는 그 시절에 했다고 그래봐. 그래서 안중근 의사, 뭐 윤봉길 의사 다 요 체질이거든요. 전체 공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주변에 지금 악플 다는 댓글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없었을 것 같아요? 엄청 많았어. 왜 없었겠어요? 똑같아요. 지금의 체질 비율이랑 그때랑. 지금도 텐더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때도 텐더가 3분의 1밖에 안 됐고 지금도 인품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많은 것처럼 그때도 그래요. 그러면은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한테 왜 그런 바보 같은 짓 하냐. 야,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왜 보살펴 주는 게 우리한테 좋은 거지라고 말하는 사람 왜 없겠어요. 지금도 얼마나 지금도 많잖아요.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매국하고 친일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친일은 그런 말은 아니구나. 친일이 꼭 나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일본에도 친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랑 다르게 그러니까 매국, 나라를 팔아먹는다. 그게 낫겠다. 지금도 매국 많잖아요. 그때는 왜 없었겠어요.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도 주변에 그런 사람 엄청 많았어. 엄청 악플 많고 엄청 이상한 댓글에 시달렸을걸? 아유, 근데도 내가 목숨을 바쳐 이런 짓을 해야 돼? 저런 것들 보라고 내가 이 나라를 구해야 돼.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아. 저 같으면. 근데도 본인들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 그렇지 않고 내 뜻을 알아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진심으로 바라주고 그리고 물심양면 도와주고
원래 도와주는 사람은 티나게 안 도와줘요. 막 댓글 달고서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안 도와줍니다. 그냥 말없이 도와주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가 그렇게 했을 것 같지. 똑같아요. 지금 악플 달리는 거나 그때나 주변 사람들 하는 행실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그냥 무릅쓰고 그런 걸 뛰어넘고서 한 거예요. 아마 민준 씨도 그런 심정이지 않을까요? 지금 누가 도와줘? 누가 안중근 의사의 생명을 대신해 줄 거예요? 안중근 의사 나이 20대에 목숨을 잃었어요. 이토 히로부미? 이 체질이에요. 체질 충돌의 법칙이 딱 적용되잖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정말 그런 이상한 댓글, 악플 다시는 분들 때문에 정말 제가. 저는 물론 괜찮습니다. 저는 고혈압이 없기 때문에 열받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체질이 딱 보여요. 뭐 문투만 봐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구나라는 게 딱 보여요. 인품도 보이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상처받거나 하진 않는데 저한테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그런 분들의 댓글.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하시고 그 대신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것 같으니까 그런 거는 좀 제가 청소를 하죠. 자, 왜 정반대 체질이냐면 이게 텐더 자체랑 터프 자체는 반대 체질이니까 부딪히는 면이 있어요. 물론 사람이니까 동물이 아니니까 인품이 있고 이성이 있으면은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BTS를 많이 그렇게 영상에 다룬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 MZ세대의 이 또래에 자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한테 당연히 관심이 가죠. 여기 지금 나이가 제일 많은 그 친구가 석진 씨잖아요. 진. 그 이상의 그런 그 또래들의 자녀가 있는데 제가 왜 그 BTS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그게 여러분이 그렇게 콧방귀 낄 일이에요? BTS는 텐더마인드 체질과 터프마인드 체질이 같이 있는데 물론 텐더 그룹이에요. 텐더 체질이 훨씬 많고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나뉘어요. 정체성이. 리더가 텐더야. 그래서 텐더 그룹이에요. 근데 텐더랑 터프가 이렇게 조화를 잘 이루기가 어려운데 너무너무 잘 이루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좋게 조화를 이루니까 되게 본받기가 좋아서 요 채널을 요 영상을 자주 다룬 건데 인품이 낮다. 아니면 한쪽이 인품이 너무 낮다. 아주 저질이다. 그럴 때는 더 충돌이 커요. 자, 안중근 의사 텐더마인드 체질의 요거. 이토 히로부미. 물론 이토 히로부미는 자국에서 일본에서는 영웅이에요. 그러나 우리한테는 원수죠. 원수. 그러니까 이게 지금하고 똑같네. 증거는 없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범인이라고 하면 나라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범인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거기 주민들도 발 뻗고 잘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들어왔어.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도 가만히 있고 경찰도 가만히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안중근 의사처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토이로부미 이 체질이에요. 극과 극이죠. 여기도 상극이고 물하고 불이 상극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공기랑 흙도 극과 극이란 말이에요. 윤봉길 의사는 이제 그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그 도시락 폭탄을 던졌죠. 그러니까 같은 독립운동을 해도 물론 터프마인드 체질 중에도 독립운동 하신 분 많아요. 김구 선생도 있고요. 유관순 열사도 있고요. 있어. 그리고 텐더에는 말할 것도 없이 많아요. 왜냐하면 텐더 자체가 진실을 규명하려는 그리고 부당한 거에 항거하려는 그런 좀 태도가 터프보다는 훨씬 많기 때문인데 같은 독립을 해도 이 텐더의 양이는 그냥 몸으로 가서 부딪혀요. 몸으로 가서 부딪히잖아. 누가 지금 가서 이거를 신경을 써요? 다 일단 자기의 안위가 더 중요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 목숨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못해, 무서워서. 근데 누가 가서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누가 가서 폭탄을 던져요? 누가 가서 이토 히로부미를 그렇게 암살해요? 몸으로 가서 그냥 부딪혀요.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잡혀서 사형당할 거 모르고 했겠어요? 알고 했어요. 알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런
이론, 이런 원리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알아요. 제가 댓글 다시는 분들.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지금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리고 오해할 결심이 서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분들은 계속 악플을 달아. 그러니까 그냥 보나마나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제가 중간에 이렇게 무슨 잔소리처럼 하냐고요? 그거는 바로 그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 그 뉴욕에 이제 지하철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스크린도어였나? 유리가 깨져 있었대.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기를 더 난장판으로 만들더래요. 그러니까 아주 깨끗한 곳에 누가 쓰레기를 하나 던지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계속 쓰레기를 던져. 그게 깨진 유리창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댓글, 혐오스러운 댓글, 악플 이런 게 달리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악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은 뭐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관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터프마인드 체질이 범인이고 텐더마인드 체질이 희생자였던 거 제가 최근에 얘기했던 걸로 또 할게요. 자, 지금 가장 큰 이슈는 바로 통영 살인 사건이랑 그다음에 제주도 실종 사건이었잖아요. 이제 미란 씨의 일단 우리 미란 씨의 삼가 우리 미란 씨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억울함 때문에 그럴 때는 이승에 머물기도 하는데 부디 억울함을 내려놓으시고 하늘로 잘 승천하시기를 그렇게 빌겠습니다. 네. 미란 씨 요 체질입니다. 근데 미란 씨가 지금 벌써 이제 104일이 넘었기 때문에 그런 시체는 우리가 시체라고 안 하고 백골이라고 하더라고요. 다 썩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단지에 봤을 때 그 가장 마지막 모습에 미란 씨 여기 이제 그 어느 손목이었지? 팔찌가 있었어요. 그 팔찌를 보고서 더 특정을 할 수가 있었나 보죠. 근데 지금 미란 씨를 계기로 해서 이제 뭐 개혁을 하겠다. 실종 사건에 대해서 한 사람의 경찰이 그렇게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바꾸겠다. 어쩐다 저쩐다 말도 많고 또 미란 씨 일을 계기로 해서 다른 실종자들을 지금 찾게 돼서 벌써 시신을 몇 구를 찾았죠. 근데 또 그중에는 이번에 그렇게 일 처리를 했던 그러니까 무슨 경장이었죠. 그 경찰이 또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한 일이 있었고요. 미란 씨 요 체질이에요. 그렇게 일 처리를 한 경찰 요 체질입니다. 이제 아까 그 경찰 그 뉴스에 화면이 나와가지고 잠깐 봤거든요. 당연히 얼굴은 블러 처리가 되어 있었는데 저는 요렇게 보였어요. 근데 일을 굉장히 잘해요. 터프마인드 체질이. 근데 뭐 귀찮았다? 모르죠. 이제 그거는 수사를 해봐야 되겠죠. 다시 이제 구속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체질 것도 충돌이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여기서도 민준 씨 그리고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 요 체질 이렇게 또 충돌이죠. 그리고 이제 요 체질들은요. 지금 그 범인이 그 통영을 그렇게 활보하고 다니고 노래방 가고 술집 가도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요 체질의 특징을 이 체질은 우리가 사실 배워야 될 것도 되게 많아요. 굉장히 생활력이 강해요. 생명력도 강합니다. 그러니까 잘 살아남아요. 어디 가든. 그리고 성격도 되게 좋고요. 일머리도 좋아. 그래서 사회에 나가면 성격 참 좋으시네요. 일 처리 진짜 잘 끝내주게 하시네요. 굉장히 싹싹하고요. 일머리도 좋고 사람 좋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제 밖에서 보여질 때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실제로는 인품이 안 좋은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는 좀 이렇게 뭐 개망난이가 된다거나 그렇고 뭐 이런 또 사건도 있을 수 있죠. 여기선 이제 민준 씨는 단순 금품 강도냐 이런 말들 많았었죠. 뭐 프로파일러든 무슨 탐정이든 변호사든 이런 거 추측할 때 그거는 아니래요. 그거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알고 계시고 또 계속
이 체질 충돌 이야기 해볼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얘기했던 것 중에서 그 송도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였잖아요. 1년 넘었죠. 7월 20일에 작년 7월 20일에 그 총으로 쏴서 죽인 아버지도 요거예요. 그리고 체질은 이제 혈액형처럼 유전된다고 그랬잖아요. 부모님 중에 한쪽으로부터 물려받는데 그 총으로 쏴서 죽임을 당한 아드님은 텐더의 요기로 제가 보기엔 유추가 돼요. 그러니까 엄마 체질을 물려받은 거죠. 그러니까 엄마도 요 체질인 거죠. 그렇게 보이고 또 사건, 외국 사건도 볼까요? 외국 사건. 일단 이제 너무나 유명한 요 사람이죠. 요 사람 체질은 For Human Types 연구소, 사체질 연구소에 전체 공개로 되어 있어요. 요거예요. 연쇄살인범은 다 터프고요. 이제 이게 많은 거는 한국의 인구 비율 자체가 인구의 거의 절반이 45%가 이거니까 범인도 그만큼 많고 또 터프의 그런 성격적인 특성 때문에 이제 이게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외국 사건도 한번 봅시다. 외국 사건 중에는 바로 이 옆에 있네요. 이 옆에 이제 이 넷플릭스에 보시면 이것도 많이 이제 회자되는 영상인데요. 여기 이제 대놓고 영상에서 자기 이제 SNS 계정에서 고양이를 죽이는 거를 찍어가지고 서서히 고양이가 이렇게 죽어가는 거를 영상에 다 찍어서 올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동물을 죽이는 게 동물 죽이는 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이게 이제 그 살인의 강도가 점점 올라가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거면 이렇게 죽였다가 더 잔인하게 죽이고 더 잔인하게 동물을 죽이고 그다음에 사람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사람 죽일 때는 또 봐서 죽이겠죠. 내가 뭐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데 마동석 같은 사람을 저 사람 죽여야지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을 고르겠죠. 그렇게 회자된 사람이에요. 이제 저도 이제 반려동물을 키워봤었기 때문에 너무 끔찍해서 그 장면을 다는 안 봤는데, 뭐, 진공 그 팩 있잖아요. 우리가 옷 이렇게 진공팩에 넣어가지고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면 옷이 납작해지잖아요. 이불이나. 그렇게 해서 동물을 죽이기도 하고, 물에 이렇게 서서히 익사시키는 그런 거를 찢기도 하고, 그렇게 죽이기도 하고, 뱀 있잖아요. 뱀을 옆에다 이렇게 놓고서 걔가 이렇게 그 반려동물을 점점점 먹고 있는 그런 거를 찍어서 올리기도 하다가 이제 급기야 얘가 사람을 죽였거든요. 캐나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얘 이름은 1980년인가 80 몇 년생인가. 근데 이제 예전에 범행을 저질렀으니까 20대, 30대 이제 활동이 활발할 때 범행을 많이 저지르잖아요. 루카 매그노타라고 치시면 나와요. 여기는 루카 매그노타가 이제 아주 잔인하게 죽이고 또 이렇게 토막 내가지고 또 막 굉장히 기이한 그런 행각을 벌이거든요. 그런데 얘도 얘예요. 그리고 죽임을 당한 이 사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체질 충돌의 법칙이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혼일 때도 한쪽이 텐더면 한쪽은 터프고 또 다른 무슨 폭행 사건, 심각한 정도의 무슨 학교 폭력 이런 것도 보면은 가해자가 만약에 이거다 그러면은 피해자는 요거고 반대로 또 가해자가 요거다 그러면 피해자는 요거예요. 또 최근에 있었던 사건 중에 제가 영상에 올린 것 중에는 뭐가 있나? 정재환. 정재환 얘기하기 전에 이 살인범의 엄마예요. 엄마가 이제 이 아들이 살인을 한 걸 가지고 다른 이제 대필 작가를 써서 책을 내게 해서 이제 돈을 벌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이 민준 씨가 자기가 수갑을 차고 경찰에 잡히는 한이 있더라도 그 범인을 자기가 그냥 어떻게든 하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범인을 점점 이렇게 증거가 없기 때문에
뱃사람이니까 증거가 없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민준 씨 얘기에 따르면 저는 이제 한번 이렇게 걸러서 말씀을 드릴게요. 또 저기 하면 안 되니까 또 댓글로 공격하시면 안 되니까 민준 씨 얘기에 따르면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범인이 자수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자백하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압박이 있어야 돼. 압박은 어떻게 해요? 좀 언론에서 뭐 뉴스에서 좀 떠들어 주든지 아니면 경찰에서 좀 이렇게 언론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압박을 가해 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좀 나서서 좀 압박을 가해 주든지 이렇게 하면 압력을 느끼겠죠. 아니면 그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 근데 동네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보복이 두려워서 아무 말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문제는 그 범인이 당연히 가족이 있잖아요. 그 가족들을 공개하는 수밖에 없잖아. 근데 그 가족을 공개하면 명예훼손이라든지 그것도 이제 어떤 법률적인 위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준 씨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돼요. 이러든 저러든. 그래서 그런 법적인 처벌을 무릅쓰고 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꼭 그렇게 혼자서 이렇게 개인이 희생하게 만드냐고요. 아휴. 맨날 말하면 뭐합니까? 입이 아프네요. 그래서 이제 이 범인의 엄마처럼 지금 이 민준 씨가 쫓고 있는 그 통영 범인도 거기 마을이면은 엄마가 있어. 엄마. 엄마의 역할이 중요하죠. 보통은. 여기는 이제 이 엄마도 요거예요. 왜냐하면 체질은 유전된다니까요. 부모님 중에 한쪽으로부터 물려받는데 이 이제 아들은 엄마 체질을 물려받았어. 그러면은 이럴 때는 당연히 아버지는 이쪽이에요. 왜냐? 이런 대부분의 범인은 부모가 반대 체질이에요. 부모가 반대 체질이면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부모가 반대 체질이면은 반대 체질일 때 태어나는 애가 꼭 아프게 태어나라는 법은 없는데 아프게 태어난 아이들 얼마나 많아요. 뭐 소아암이라든지 장애로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저도 좀 장애가 있거든요. 순환 장애로 저도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늘 입술이 파랬었는데 저도 부모님이 반대 체질입니다. 물론 이제 안 믿으시겠지만 체질에 대해서 아무튼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그런 자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그렇게 아프게 태어난 애들을 다 역추적하면 다 부모가 반대 체질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성격을 보고 만난다 그랬잖아요. 연인을. 결혼도 성격을 보고서 결혼을 해. 근데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했다 그랬잖아요. 그만큼의 이 성격 차이는 서로에게 주는 스트레스가 말도 못해요. 그래서 부모가 반대 체질일 때 그 부조화한 면, 갈등은 자녀가 다 내재하고 다 이렇게 흡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내재되어 있던 그 불안과 갈등과 부조화는 언젠가 트리거를 만나면 터져. 도화선을 만나면 터지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보통 이렇게 사건이 일어날 때 그게 터질 때 터프가 터프를 보면서 그 도화선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터프는 터프끼리 잘 통하거든. 터프는 터프끼리 궁합이 좋아요. 터프는 터프끼리 맞는 음식도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텐더는 텐더끼리 또 잘 통해요. 성격도 잘 맞아. 그런데 그렇게 지금 내가 많이 불안해져 있고 그런 어떤 부조화 때문에 공격성이 발현될 때는 서로 반대 체질을 만났을 때 그게 더 촉발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범인들은 부모님이 반대 체질이니까 그러면 이 루카 매그노타는 아버지는 반대 체질이었겠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혼하셨어요. 부모님이 진지게. 근데 이제 이 부모님이 이혼했으니까 그러면은 맨날 부모님이 한 집에서 싸우는 것보다 부모가 이렇게 이혼하면 그런 싸우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으니까 자식한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시죠. 뭐 물론 그럴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그거는 그냥 평생 가요. 그 부모님이 서로 아무리 이혼을 했어도 그 흐르는 기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도 상당 기간은 자녀한테 그 영향을 줘요. 그래서 맨날 이거 이렇게 입 아프게 떠드는 거예요. 텐더 체질은 제발 텐더끼리 결혼하세요. 터프는 터프끼리 결혼하세요. 아이 모르겠다. 그 얘기 또 해봤자. 그래서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텐더는 텐더 만나시고 터프는 터프 만나세요. 선남선녀들은.
이 지금 민준 씨가 그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그 범인도 엄마 아빠가 있을 거고, 그 범인은 부모님 중에 아빠를 닮았을지 엄마를 닮았을지. 체질 말이에요, 체질. 그럼 범인이 제가 요거라고 추정하니까 아버지가 됐든 엄마가 됐든 한 명은 이거야. 그러면 반대는 요거라는 건데, 요거가 그거일 때는 그 배우자한테 맞서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자수시키자고 설득하고, 우리가 애가 이렇게 나쁜 짓 하고도 저렇게 되면 제가 온전한 사람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겠냐. 그러면은 그것도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지가 텐더일지 모르잖아요. 누가 텐더일지. 그분까지 공격당하려나? 왜요? 부모도 공격 많이 당해요. 그 송도 총격 사건에서 아버지가 아들 죽였는데 자식이 부모 죽인 사건들도 많아요. 그런 경우에도 텐더 터프 충돌이겠죠. 그래서 그 한쪽 부모님이 텐더 부모님이 저는 마음속으로 제발 마음을 움직여라 지금 그러고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발 그 아들을 설득해서 자수하게끔. 그리고 이제 이런 지금 많은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민준 씨가 지금 계속 통영에 있는 것도 그 범인을 이제 압박하기 위한 것도 있는데, 그 범인이 이 민준 씨의 영상을 보고 있는 게 어떤 이제 거기 현장에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압박을 좀 느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압박을 느껴도 텐더는 어떤 텐더도 잘못 저지르고, 텐더도 범인이 있고, 텐더도 인품이 낮은 사람이 있죠. 근데 그럼 만약에 잘못을 저지르면 텐더는 후회라는 걸 하거든요. 후회를 해. 잘못된 거를. 근데 터프는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후회라는 개념이 좀 부족해. 그리고 말씀드렸죠.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도 대부분 터프마인드 체질이고, 그리고 왜 후회를 안 하느냐? 예를 들어서 터프의 요 체질은 나는 항상 옳아. 내 말이 곧 신의 말이야. 내 말이 옳아. 라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저지르고도 이거는 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터프 마인드 체질과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는, 법적인 다툼을 할 때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내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거 뭐 인정도 안 하는데 그거를 순순히 그렇게 자백하고 자수하기는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증거가 없으면 그냥 그 미제 사건으로 가게 돼요. 지금 한국에서 가장 그 수배를 때렸는데 오랫동안 잡히지 않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름이 뭐였지? 그 자기 아내를 서울에서 죽이고 뭐였는데? 홍주연이었나? 아무튼 그 사람이 2008년도인가 그 일을 저질렀어요. 그럼 벌써 몇 년이에요. 진짜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미제로 갈 수도 있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람들 기억에 잊혀지기 때문에 더 안 잡히고, 이게 막 언론에서도 좀 압력을 넣고 국민들이 막 그렇게 관심이 있어야 또 경찰들은 많이 움직이잖아요. 알아서 다 하면 좋겠는데 그런 압력이 꼭 있어야 움직이는 성향이 좀 강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장기 미제로 갈 수 있는데, 이 통영 사건도 그렇게 되면은 장기 미제로 갈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골든타임인 거예요. 이것도 놓치면, 지금 아무리 이 친구가 나이가 젊고 한국 나이로 33살이니까, 그리고 이제 체질 특성상 불의를 보면은 못 참아요.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요 체질이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자기가 출세하고 그 높은 관직에 오르려고 그렇게 했겠어요.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러니까 물론 뭐 인품이 낮은 요 타입은 또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혼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이렇게 혼자 하는 싸움을.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친구가 버티는 만큼이 골든타임인 거예요. 이제 지나면 그냥 장기 미제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가서 같이 막 방송을 하고 이렇게 하기도 좀 무섭잖아요, 사실. 이게 범죄 사건이라는 게. 그리고 누구지? 이 깡철중 이 전직 형사라든지 또 이 크라임 카너서 이분은 전에 그 프로파일러 일을 하셨나 봐요. 마스크를 쓰고 하시잖아요. 마스크를 쓰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일단은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저도 이제 이 범죄 예방에 관련된 이제 이런 영상을 올릴 때 사실 많이 무섭거든요. 두렵고. 그리고 이게 내가 만약에 경찰이면 경찰은 그 승진 싸움이 엄청나대요. 그래서 어떤 건수가 있으면 공유도 안 한대. 나만 알고 있다가 그게 잘못된 삼천포로 길로 가고 골로 가기도 하고 사건이 제대로 해결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그 특진 욕심, 그리고 특히 강력계에서는 막 특진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욕심이 날 수가 있죠. 다 경쟁 사회니까. 그렇긴 한데 그런 걸로 어떻게든 보상을 받잖아. 이런 범인 잡고 이러면. 근데 이런 개인이 무슨 보상이 있어요? 오히려 더 위험에 노출되고 해코지 당하기가 쉽죠. 그렇잖아요. 뭐 이런 분들도 뭐 그런 걸 한다고 해서 뭐 누가 상을 줘요? 물론 뭐 유튜브 뭐 조회수 뭐 구독자 많으면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물론 이런 형사 무슨 채널 범인 쫓는 이런 채널이 무슨 유튜브 해봤자 구독자가 무슨 뭐 100만이 되겠어요? 1000만이 되겠어요? 그러지도 않잖아요. 근데 하는 거잖아요. 뭐 자신의 어떤 뭐 재능이 그런 쪽이어서 아니면 어떤 자신의 소명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뭐 무슨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뭔가를 지금 목숨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목숨이 다 누구나 목숨은 아깝고 무서워요. 그래서 와서 드러내놓고 도와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으로 후원하고 아니면 뭐 소액이지만 소액으로 좀 후원해서 꼭 식사라도 꼭 한 끼 제대로 사 먹어라 이렇게밖에 못해요. 그럼 이걸 좀 아니 지금 2026년에 이러고 있어야 돼요. 경찰이나 좀 공공기관에서 이럴 때는 좀 어떻게 좀 나서가지고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무조건 그 국가만을 믿고 경찰만을 믿고 정부만을 믿고 어떨 때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도 있네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얘가 제가 계속 누누이 이야기하는 게 병이 나고서 고치면은 중수나 하수라니까요. 의사도. 범죄가 생기고 나서 하면 뭐해요. 일단 목숨 잃었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방을 위해서 이제 이런 영상도 약간 그런 계몽의 차원, 뭐 교육의 차원 이런 걸로도 이제 하는 겁니다. 범인 또 이 체질 충돌 또 해볼게요. 이거는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국의 그 콜럼바인이라고 거의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어요. 오래된 얘기긴 한데 그 총격 사건이 이제 거의 막 원조격으로 대량 살상이 일어났던 학살이죠, 거의. 일어났을 때 여기 보면은 고등학생 범인이에요. 둘이서 같이 했거든요. 둘 다 요거예요. 여긴 제가 일부러 조금만 가렸어요. 왜 이렇게 가리냐고요? 이거를 보시는 분은 텐더마인드가 많지, 당연히. 그냥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같은 과에 끌려요. 그래서 텐더는 건강하면 텐더는 텐더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터프 중에도 분명히 보시는 분이 있고 터프 중에도 인품이 좋은 진 터프도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라도 그분들한테 상처가 될까봐. 왜냐면 터프가 강력범은 다 터프긴 대부분 터프지만 인품이 좋은 터프도 많아요. 근데 워낙 수가 많아서 인구수가 많아서 범인도 많은 건데
어쨌든 터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점점 이 터프의 요 체질은 제 채널을 점점 떨어져 나갈 확률이 높아요. 터프는 요 체질은 냄비 근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금방금방 실증 내. 변덕도 많아. 그래서 제가 맨날 비슷한 옷, 어떤 비슷한 콘셉트, 맨날 비슷한 배경 이런 것도 못 참아해요. 되게 빨리빨리 변하고 화려하고 좀 더 이렇게 있어 보이고 그런 거를 좋아할 거고, 만약에 제가 이제 여성 유튜버니까 옷도 맨날 갈아입고 뭐 화장도 좀 하고 뭐 좀 이렇게 좀 예쁘게 뭐 머리도 하고 이런 거를 바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점점 이런 악플이 제가 지워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체질이 점점 안 오게 돼서 아마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아마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걸 뭐 하다 보면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막 무슨 대본을 써가지고, 왜 이렇게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카메라 옆에다 이렇게 프롬프트 놓고서 그거 보면서 읽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 장애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막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어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그냥 떠드는 거라서 어쩔 때는 뭐 중구난방, 횡설수설로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본인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1시간 동안 대본 없이 계속 같은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역지사지가 아마 될 거라 그렇게 함부로 댓글을 다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보시면 돼요. 그런 분들은 제 채널 보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그 총기 사건의 부모님이에요. 총기 사건의 범인 이 2명 중에서 이제 한 명은 이제 이쪽은 딜런, 이쪽은 에릭인데, 딜런과 에릭이 이제 터프 마인드 체질이긴 한데, 그 중에 한 명은 양인 같고 한 명은 음인 같기는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딜런의 가족 사진이에요. 외국은 우리처럼 그렇게 막 가해자의 막 인권 때문에 막 조심하잖아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가해자한테는 굉장히 관대하고 피해자한테는 오히려 엄격하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외국에서는 가해자에 관련된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가해자의 가족인데요. 물론 이제 가해자의 이 어머니가 책을 쓰셨기 때문에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원래 원어로는 엄마의 회고록이에요. 그거를 쓰셨을 때 이제 인용한 사진이어서 아마 더 이제 인터넷에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가족 사진을 보면은 4인 가족이잖아요. 아빠, 엄마, 그리고 아들 둘, 큰아들, 작은아들. 작은아들 이름은 딜런이고, 딜런이 바로 그 총기 사건의 범인이고요. 큰아들은 바이런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체질이 좀 보이시나요? 좀 조금 보이시면 좋겠어요. 텐더인지 터프인지. 일단 이 가정은 반대 체질 가정이에요. 부모님이 반대 체질입니다. 한 명은 텐더, 한 명은 터프예요. 자, 일단 이 아버지 여기 보시면 여기 없죠. 자, 여기 없는 거가 많은 힌트가 돼요. 여기 많이 없어. 뭐라 그랬어요? 1등. 왜 없다 그랬어요? 터프는 이 신장 기능이 저하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골드를 끼워줘야 돼. 터프는 신장 기능을 올리고 맨날 신장 기능 올려주는 거에 힘을 써야 돼. 그래서 신장 기능 올려주는 음식들이 많아요. 터프에 해당하는 그런 음식들. 그런 거 드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제일 없어.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으로 덜 없어. 2등. 그 다음 이거 3등. 그리고 이게 없는 게 많지 않아. 그럼 이거. 물론 외국에서는 이게 많이 없는 요 체질도 있어요. 그러나 대략적으로는 1등, 2등, 3등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아버님이 여기가 좀 없죠. 그리고 이 총기 사건에 이 학살을 저지른 둘째 아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 물려받아서 이렇게 2명 터프. 큰아드님은 어머님 체질을 물려받아서 이렇게 2분은 텐더예요. 여기도 텐더 터프 가정인데,
어머님이 이제 심리 쪽으로 석사까지 대학원까지 공부하셨고 굉장히 인품이 좋으세요. 그러면 그 가정은 잘 항해를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거로 다 커버가 안 돼요. 커버가 아니라 체질 충돌은 막 종교로 어떻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인품으로 어떻게 해보자, 많은 돈으로 어떻게 해보자 해도 기본적으로 이 체질이 반대 체질인 거는 이게 늘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막 사랑으로 키우고 인품이 좋으신 거를 자녀가 다 본받고 해도 그 영향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님은 이 총격 사건이 있기 전까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들이 그냥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나 신사적이고 너무 자상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느낄 정도로 아들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다니까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그냥 뭐 소소한 거, 그 나이 또래에 있을 법한 그 정도지 이렇게 학살을 일으킬 정도로, 학살로 많은 사람을 죽일 정도의 이 일은, 그래서 이제 아마 어머니 굉장히 많이 충격받았을 텐데, 이제 어머님이 놓치고 있는 거는 바로 체질이에요. 부모가 반대 체질일 때 그 있는 부조화나 갈등은 자녀가 고스란히 다, 제가 오늘 좀 이걸 급하게 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어요. 지금 이거는 굳이 없어도 되겠구나. 우리 이제 그 민준 씨는 제가 그 SNS 인스타를 제가 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사람 계정을 보기 위해서 가입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스타를 들어가 봤더니 그 자신의 일을 하는데 빵 관련된 일을 해요. 빵 사업. 그게 이제 식품 관련된 사업인 거지. 근데 식품 관련된 사업 중에서도 제가 그 사진을 어디다가 놓은지 지금 몰라서 모르겠다. 그 사진을 보고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빵도 이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우유랑 계란이잖아요. 근데 우유랑 계란은 아주 강력한 요쪽이거든요. 우유랑 계란은. 그러니까 저는 빵순이에요. 저 빵 진짜 좋아해요. 근데 빵에다가 만들 때 굳이 터프를 넣는 그런 빵도 있어. 이제 그런 거는 먹지 않거든요. 근데 그 인스타에 올라와 있는 빵 보니까 터프 재료가 거의 들어가 있지 않고 다 텐더 재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놀랐거든요. 근데 만약에 민준 씨가 요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빵 사업하는 거는 정말 천우신조예요. 만약에 민준 씨가 반대로 터프에 관련된 음식 업을 할 수도 있잖아. 만약에 민준 씨가 삼겹살 사업을 한다, 장사를 한다, 삼겹살 식당이다, 그러면은 아마 저는 여기에 이렇게 공유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면 텐더는 텐더에 끌린다는 게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누가 이렇게 밥 먹는 것만 봐도, 물론 딱 한 끼만 가지고는 좀 그렇지. 근데 몇 끼, 한 몇 끼 이렇게 누적된 거를 봤는데, 이건데 계속 반대로 먹네. 그러면은 앞으로의 그 사람의 그 운이라든지 행보는 그렇게 좋아지진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의 그 본능 있잖아요. 우리의 그 식본능이랑 색본능은 연결돼 있다니까요. 이것도 진짜 여러 번 말씀드려.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돼. 자꾸 말씀을 드려야 돼. 그래서 내가 식본능 반대로 먹으면 색본능, 만나는 인간관계도 반대로 만나게 돼요. 반대로 만난다는 건 반대 체질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터프야. 근데 내가 맨날 반대로 먹어. 터프인데 맨날 빵만 먹네. 막 달고 사네. 막 버터 막 이런 거. 그러면 식본능이랑 색본능은 연결돼 있으니까 이분은 만나는 사람도 반대로 만날 확률이 높아요. 반대로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고 생길 수 있고, 범죄 이렇게 생길 수 있고,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나? 교제 폭력 그런 거 생길 수 있고, 소송 사건 생길 수 있고, 또 심각하면 이렇게 폭행 사건 이런 거 생길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이 식본능이랑 색본능이 안 바뀌어요. 잘. 그래서 만약에 영상에서 이제 민준 씨가 이렇게 뭐 먹는지도 제가 유심히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메모해놨다가 민준 씨가 먹었던 것 중에 이거는 민준 씨의 체질에 맞는 거고요. 민준 씨는 이러이러한 체질로 보이는데 이제 추정이 되는데 저는 이제 1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추정이라는 말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음식은 되게 좋아요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본능이라는 건 되게 강해요. 먹는 본능, 색 본능 이거는 취향이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만약에 커피 마니아다, 커피가 뭐 거의 중독이다, 그러면은 요쪽에 커피는 제가 독이라 그랬잖아요. 수명을 단축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못 끊어. 수명을 단축시키는 게 안 와닿지. 그러니까 만약에 수명이 하루만 단축시켜도 단축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루가 여러분 주변에 혹시 아프신 분 없어요? 뭐 말기 암에 걸렸다거나 그분들한테는 그 하루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루일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스스로 나한테 독인 거를 먹고서 수명을 단축시킨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면 내 습관을 좀 바꿔 나갈 텐데 그만큼 우리의 습관은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내가 바닥까지 추락을 해봐야지 아는데 이제 굉장히 아플 나이가 아니잖아요. 되게 젊은이들은 아쉬울 게 없어요, 체력적으로. 그리고 이제 연애를 해도 내가 반대로 만나서 데이트 폭력에도 시달려보고 뭐 이혼의 아픔도 겪어보고 이래서 바닥까지 가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텐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와닿진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다 겪어보고 알아? 아니 죽어봐야 정신 차리지라고 하는 개그가 있잖아요. 근데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걸 겪지 않고도 알면은 참 좋은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게 어떤 계기가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의 그 본능은 잘 바뀌지 않아요. 예를 들어 갖고 저는 제가 이제 공부한 게 국어학 쪽이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유튜버한테 꽃을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꽃을이라고 하셔야 돼요. 이 치읓 받침이 연음이 돼요. 그래서 자꾸 꽃을 하시는데 꽃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셔야 맞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봐요. 교정지를 보내줬다 그래봐요. 바뀔까요? 습관이 내가 의식적으로 굉장히 노력하지 않으면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한 번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꽃을이라고 해야 돼요 라고 했는데 바로 바뀌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백날 얘기해도 안 바뀌는 분이 있어요. 근데 바로 바뀌는 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자기 통제력이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자기 절제력이 굉장히 강한 분들은 사람들한테도 호구 잡히지 않고요. 심지어 귀신한테도 호구 잡히지 않아요. 물론 귀신 안 믿는 분은 이 말을 걸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절제력이랑 상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성으로 본능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커피가 그만큼 해롭다고? 오늘로 하루아침에 딱 끊는 분은 끊어요. 술도 그렇고요. 담배 엄청 펴요. 골초야, 내가 보기에는. 담배도 있어요. 이쪽인지. 근데 이제 담배는 그걸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이거 피는 거 자체가 누구한테는 피해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맨날 어디서 숨어서 남한테 피해 안 주고 핀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담배도 더 악영향을 주는 체질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사람들이 저를 싫어할 거를 하는 걸 알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범죄에 관련된 거 만약에 얘기하면 그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이나 그 가족들은 저를 싫어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진실을 밝히지 않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히 커피 회사에서 저 미워할 거 아니에요. 남들은 유튜브 하면서 막 어떻게든 광고 따내야 되니까 이거 커피 엄청 좋다 막 엄청 광고 때리잖아요. 근데 저는 커피가 요 체질한테는 수명을 줄일 수도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되게 싫어하고 그러면 해코지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래서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커피가 해로운 체질이 있고 요 체질한테 해롭다는 건 반대 체질한테는 괜찮을 수도 있고 이로울 수도 있고 특히 요 체질한테는 커피를 저 엄청 먹으라 그래요. 그리고 요 체질이 우리나라 인구에 훨씬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술도 요쪽 체질은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그 주류 산업이 대단해요.
그러면 그 주류산업 회사에서 저를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얼마나 미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신의 돈이랑 관련된 거, 자신의 어떤 지위랑 관련된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거에 그 욕망이 내가 가진 게 많을수록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리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상대방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돈, 자본가가 사실은 제일 무서운 거고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지금 민주씨가 하고 있는 걸 경찰이 좋아할까요? 안 그래도 지금 경찰이 말을 많이 듣고 있잖아요. 제주 실종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고 아까 경찰의 그런 기본 태도가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거를 혼자 이렇게 혼자 착하면 내가 탁 승진하고 특진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공유도 안 하고 그런 좀 분위기도 있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진짜 그런 게 더 팽배하다 그러면 지금 국민들한테 막 원성을 사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민준 씨가 아무리 범인을 잡는다고 해도 민준 씨를 예쁘게 볼지 모르겠어요. 물론 경찰분들 중에도 인품이 있어요. 좋은 인품이 있고 낮은 인품이 있고 경찰은 당연히 이쪽 체질이 많죠. 그러니까 이쪽 체질이 인구에 많기 때문에 경찰에 많은 것도 있고 경찰의 그 특성 자체가 간, 심, 비, 패,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간과 심장을 가지고 텐더랑 터프를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 직관적으로 아시지 않아요? 옛날부터 있었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그게 얼마나 오래된 얘긴데요. 옛날부터 있었다니까. 그게 바로 터프를 말하는 거예요. 간이 항진되어 있어.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는. 근데 이제 간덩이가 부었네. 아이고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만.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뭔가 촉이 좋으신 거죠.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느낌을. 터프라는 거를. 옛날 분들은 터프 텐더 개념이 없었겠지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범인도 잘 잡지. 그러니까 그게 터프의, 장점을 잘 발현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좋은 거야, 되게. 그리고 강심장이어야 그렇게 막 범행 현장에 가서 막, 범인 잡죠. 그럴 때는 강심장인 게 얼마나 그게 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안 좋게 발현될 때는 범죄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실종 신고를 계속 했는데 다, 자기가 다 그거를 없는 것처럼,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진짜, 정말 이게 손이 떨려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내잖아요. 그럴 때 안 좋게 발현될 때는 그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터프가 간 기능이 항진되고 이 심장 기능이 항진돼서 잘할 수 있는 장점으로 할 수 있는 일 많아요. 경찰도 그렇고 군인도 그렇고 뭐 검사나 변호사, 의사도 그렇잖아요. 그거 여러분 맨날 피 보고 막 배 가르고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그 자기 적성에 안 맞으면 못 해요. 의사가 아무리 좋은 고소득 직업이지만 그것도 적성에 맞아야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말한 그런 직업군에 요 체질들이 잘 맞고 많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구조적인 문제라고 해서 그 실종 사건 이번에 그거를 계기로 이런 구조적인 개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워낙 이쪽 체질 비율이 높아서 그게 이렇게 쉽게 될 것인지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너무 비관적으로 보나요? 그러니까 비관적으로 보겠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개혁은 조금씩 일어나고 진일보 하겠죠. 좋아지겠죠. 그런데 그거가 개혁이 되고 좋아지는 만큼 범행은 훨씬 더 악랄해지고 범행의 숫자는 더 많아질 거예요. 사회가 비정상적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돈으로 미쳐가고 다 고스펙을 향해서 가고 뭐 유튜브만 키면 다 돈 벌게 해주겠다 그러고 다 또 사기치는 데도 많고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가 그 선진국에서 뭐 서양이나 유럽에서는 의사가 됐든 배관공이 됐든 연봉이 비슷하대요. 그리고 사회에서의 그런 대우도 그렇게 차이나진 않는데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의사랑 배관공 겉으로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사회, 서열이 있잖아. 그런 한국 사회에서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나고 삶이 안정되지 않으면
범행이 많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쉬운 게 없는데 뭐하러 굳이 가서 그 도둑질을 하고 강도짓을 해요. 내가 성적으로 충분히 결혼이 쉽고 연애를 잘 할 수 있고 그런데 왜 가서 그렇게 굳이 강간을 해요? 사회 구조가 그런 범행을 더 이렇게 부추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부터 바꿔나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